네, 오후장을 녹여줄 달달한 10분 전략 챙겨보는 시간이죠. 이 시간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 국내 증시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힘차게 달달한 포인트 챙기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달달한 포인트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입니다. 자, 오늘 그래도 개별 이슈 속에서 잔치를 벌이는 섹터들도 꽤나 보이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 먹을 게 없어도 위원님이 차려주신 밥상과 함께 달달한 전략 챙기러 떠나보겠습니다. 간만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전일 뉴욕 증시는 전거래일과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비교적 차분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10년물 국채 입찰 이외에는 별다른 매크로 지표의 발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평온했던 시장에 돌을 던진 것은 시카고 옵션 거래소였습니다.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내일부터 비트코인을 선물 ETF 거래를 시작한다라고 홈페이지에 공지를 하자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전일 미 증권거래위원회 해킹으로 승인 투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지적이 되었지만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공지로 승인 투표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현지 시각으로 오후 1시 1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는데요. 응찰률은 이전 6회 평균보다 높았고요. 또 발행금리는 시장금리보다 0.5bp 높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오후에 발생한 이 두 가지 이벤트로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은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했는데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국채 입찰 결과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시카고 옵션 거래소의 공지를 시작으로 비트코인 승인 관련 온갖 추측들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당 막판에 연준의 실질적 2인자죠.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등판을 하면서 매파적인 발언으로 살짝 흥분해 있는 시장을 진정시켰고요. 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경계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뉴욕 3대 지수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마감 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서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그레이스 케일과 같은 11개의 비트코인 ETF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을 했습니다. ETP는 현물 상장지수 상품으로 ETF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해당 발표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지만 역시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것이 없듯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기대하던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는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국내 지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상승에서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엇갈린 수급 상황으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출회가 되면서 지수 상승을 가로막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인 매수세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어닝 쇼크를 기록한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카카오 그룹주들이 강세를 나타내면서 지수를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금일장 테마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AC의 비트코인 ETP 승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에서 관련주들은 아주 뜨거운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먼저 차트를 보신다라면, 대장인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요. 또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우리기술투자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또 한일진공도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또 하나투자증권, 분주라든가 또 위지트, 그리고 본방송을 통해서 추천드렸던 T사이언티픽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로 6G를 채택하면서 통신장비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장인 옵티코가 상한가에 안착해 있는 가운데 에이스테크, 센서뷰, 그리고 KMW와 같은 관련주들이 테마를 형성하고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외 로봇 관련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코닉 오토메이션이 장중한 때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금일 지수 방어에 나서고 있는 카카오그룹주,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뱅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관련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인스웨이브 시스템주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와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컴퍼니 K와 미디어젠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XR 관련주인 4x4와 디모아도 보실 수가 있고요. 토스 상장 이슈로 전일 상한가에 안착했던 종목이죠. 이월드가 뭐 시가 이탈에서 음봉이긴 하지만 두 자릿수 상승률을 현재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오늘 채권단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태영건설 그리고 TY홀딩스가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대응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드디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헤드라인의 경우 지난달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는 전달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내일 밤 발표될 생산자 물가지수 또한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 생산자 물가지수의 경우에는 소폭 상승한다 하더라도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어제도 뉴욕 증시의 상승을 빅테크들이 주도하기는 했지만 현재 월가에서는 기술주들이 아닌 소형주, 가치주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고, 또 빅테크 대비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다시 설명하면 향후 시장은 지금과 같이 상승도 하락도 제한된 가운데 계속해서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에 대해서 단기 스윙 전략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옥석 가리기에 주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달한 공략 섹터 확인하고 오시죠. 네, 오늘의 달달한 공략 섹터는 통신 장비주입니다. 자, 삼성의 입김이 시장에 그야말로 뜨겁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새해 첫 경영 행보로 6G를 선택하면서 오늘 통신 장비주들 상당히 강합니다. 이쪽에서 기회를 찾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새해 들어서 이 CS2024를 계기로 해서 AI라든가 XR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재료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이 삼성 리서치를 방문을 했고요. 또 6G 기술 개발 현황과 미래 전략을 점검을 했고, 또 어려울 때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더 과감하게, 더 치열하게 도전하자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6G는 AI, 로봇, XR과 같은 첨단 기술을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이죠. 이번에 삼성 이재용 회장이 새해 첫 경영 행보로 6G를 택했다라는 것은 6G 기술 선점이 향후 다른 첨단 기술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것과, 또 향후에 주력 먹거리가 될 6G 시장의 선점과 또 시장 점유율 확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6G는 5G 이후에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로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초신뢰성, 초지능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실감 확장 현실이나 고정밀 모바일 홀로그램, 디지털 국제 서비스와 같은 이러한 부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G의 도입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요, 2025년부터 6G 기술 표준화가 시작되고, 또 2028년부터 상용화에 들어가서 2030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5G 상용화 단계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던 상황에서 6G는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은 미래 기술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상용화가 예상되는 2028년 또한 아직은 예측일 뿐이고요. 그 시점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러나 항상 주식은 꿈을 먹고 자라는 생물입니다. 6G를 필요로 하는 AI나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이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또 삼성 이재용 회장의 새해 첫 행보로 시장에서 충분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6G 이슈로 주목받게 될 통신장비 섹터,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이 쏘아 올린 공에 올라타 볼까요?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기가레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선 주파수 통신 부품 제조 기업이고요. 또 5G나 6G 이동통신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개방형 통신 네트워크 오픈넷, 무선 신호 처리부 기술을 확보를 하면서 실적에서 기대감까지 한꺼번에 또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오픈넷이라는 것은 무선 접속망을 구축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5G 관련주 대장으로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던 이러한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가레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작년이죠. 지난해에는 미국에서 삼성 차세대 6G 테스트를 진행을 할 때 5G에 대해서 북미 단독 공급을 했던 이러한 이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레인 같은 경우 바닥권에서 이제 시세를 준비하고 있고 오늘 통신장비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지만 아직 상방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대장주였던 만큼 다시 한번 대장주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목표가는 최근에 장기 입형 부근입니다. 1650원 제시해드리겠고 그리고 손절가는 하단에 115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통신장비 관련주로 기가레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1650원을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목적지까지 칙칙폭폭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위원님 오늘 시장에서 코인이 없더라도 든든하더라고요. 바로 이 종목 덕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안착에 현재 성공한 모습인데 종가까지의 흐름을 살펴봐야 할까요? 네,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 관련주, 대장주의 면모를 보여주었던 그러한 종목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ETF 상장을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관련주로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기술 투자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신다라면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면서 최근의 고점을 넘어서서 상한가에 안착한 모습인데요. 오늘 상한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또 내일 갭 상승까지 수익을 챙기시고 또 매도를 하시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가까지 상한가 안착 여부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요. 내일 갭상승까지의 수익도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게요. 폴라리스 오피스. 자, 최근 시장은 가는 종목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오늘 신고가 영역인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신고가의 영역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상승 탄력이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글로벌 오피스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인공지능 챗봇 거래 플랫폼인 GPT 스토어에 회사 가이드 챗봇을 등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윗꼬리가 달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 윗꼬리가 항상 달린다라고 생각하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일부 물량은 수익을 챙기시더라도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 이탈하지 않으면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추가 수익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구간에서 일부 수익은 실현을 하시고요. 매수가 이탈하기 전까지는 홀딩하는 관점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님 오늘도 달달한 수익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MTNW 이달의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